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건강 동반자 150세 건강지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루테인, 셀레늄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음식은 없다고 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달걀을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의사도 단백질 많이 먹으래 TV에서 좋다고 했어.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 점심엔 달걀말이, 저녁엔 달걀찜. 운동 후에는 프로틴 대신 달걀 3알씩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엔 달걀이 최고지. 그분은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285. 정상 범위는 200 이하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달걀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약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이게 나를 아프게 했다고? 달걀, 그 완벽함의 상징 뒤에는 나이 든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의료계가 말하지 않는 것, 식품업계가 숨기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먹으면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근육이 늘어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2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2개 이상 달걀을 섭취한 그룹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약해지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혈관을 막고 심장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일본 게이오 대학 신장연구팀의 2023년 발표도 주목해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속에는 포스비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 흡수를 돕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너무 자주 섭취하면 인산염이 과다 축적되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그게 쌓이면 피로, 부종, 심할 경우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달걀을 하루 1개 이하로 섭취한 그룹이 혈관 탄력성과 간 효소 수치에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루 2개 이상 섭취한 그룹은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왜 의사들은 달걀 먹지 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건 조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달걀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0조 원이 넘는 산업입니다. 완전 식품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유지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만약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노인에게 달걀 과다 섭취는 위험하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애매하게 말합니다. 적당히 드세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당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달걀은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달걀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달걀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먼저 끓이는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8분 이상 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삶으면 산화콜레스테롤이 생성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6분 30초에서 7분 사이입니다. 반숙 상태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달걀을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루테인 흡수율이 30% 증가합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을 보충해 빈혈을 예방합니다. 현미죽과 함께 먹으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마늘 한쪽을 곁들이면 혈전 예방 효과가 상승하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특히 토마토와 달걀의 조합은 천생연분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달걀의 지방이 만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베이컨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포화지방과 산화콜레스테롤이 결합해 혈관에 최악입니다. 커피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철분과 아연 흡수가 억제됩니다. 간장 달걀밥을 매일 먹으면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아침에 베이컨과 달걀 프라이를 함께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혈관에 독을 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섭취 횟수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2개 이상 매일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루 1개 또는 격일로 1개가 적당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이 콜레스테롤 높인다길래 아예 끊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근육량이 12% 감소했고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 초기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걀은 칼과 같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해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아예 안 먹어도 문제입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연령별 맞춤 섭취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는 하루 1개에서 2개 활동량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60대는 하루 1개, 주 5회에서 6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70대 이상은 이틀에 1개, 그리고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보충식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반숙 삶기는 6분 30초에서 7분이 가장 영양소를 보존합니다. 수라는 저지방, 저칼로리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스크램블은 올리브유를 소량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튀긴 계란 프라이는 산화지방이 증가합니다. 전자레인지로 과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10분 이상 오래 삶으면 산화콜레스테롤이 생성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금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달걀을 완전히 끊는 것도 과하게 먹는 것도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젊을 때처럼 대사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간도 신장도 혈관도 천천히 늙어갑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에 맞춰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화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은 하루 1개, 격일 1개로 조절하기. 둘째, 토마토, 시금치와 함께 먹기. 셋째, 베이컨, 커피와 함께 먹지 않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혈관은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달걀 업계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달걀을 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몸을 관리하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이미 그 지혜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키기
150세 건강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